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물주기를 마치고 땅이 빗질 루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내 엄청 따뜻했다가 심지어 12월에도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다가 오늘부터 온도가 내려가고 내일이랑 모레는 엄청 추워진다고 하네요. 아예 외부 온도는 여느 때보다 훨씬 낮아서 지금 베란다 온도는 6.9도이고요. 베란다 거릴 때 식물들 흙이 말라 있어서 모두 물주기를 마쳤고요. 내일이랑 모레 날씨가 춥다고 해서 흙이 분명히 얼 텐데 얼어도 사실 살아남을 식물들이긴 한데 베란다 거리대 내어둘까 아니면 하루 이틀만 베란다 안에 둘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안에 들어와 있는 베란다 거리대 식물들 가까이서 보고요. 따뜻한 날씨 덕분에 조금 이르게 먼저 잠에서 깨고 있는 튤립들이 있거든요. 그 튤립들 움직임 보고 튤립과 마찬가지로 구분 식물이죠. 감자 새싹이 12일 만에 훌쩍 자랐거든요. 지금 여기 얼핏 이쪽에 보일 것도 같은데 얼마나 자랐는지 함께 보고 제가 좀 전에 혼자 이 상록구절초의 마른 잎을 정리를 해줬거든요. 마른 잎을 좀 뜯어줬는데 이렇게 잎 정리를 해준 것처럼 털달개비도 지금 이렇게 화려했던 털달개비가 새촉을 내면서 원래 있던 줄기들은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마른 줄기들 정리까지 하고 크리스마스의 식물일기를 채워볼까 합니다. 일단 베란다 거리대 식물들 가까이서 관찰해봅시다. 메발톱인데요. 24년도 9월 9일에 파종을 해서 가을 단풍까지 물들고서 완전 추운 베란다 거리대에서도 약간 장미꽃을 닮은 이런 단풍이든 붉은 물이든 잎 뒤로 녹색 잎을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을 작게 천천히 옮겨가고 있는 메발톱이고요. 그리고 은녹색 잔털을 갖고 있는 이 상록구절초도 쑥을 닮은 잎을 달고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마른 잎을 정리해준 상록구절초가 이번 가을에는 꽃을 피우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잎만 구경을 했는데 마른 잎을 정리해주면서 보니까 이 가운데 중심 줄기가 그 전보다 꽤 두꺼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못 피워서 아쉬웠었는데 제가 몰랐던 움직임이 하나 더 있었구나. 나무 줄기가 부쩍 두꺼워진 걸 발견하고 기뻤던 이 상록구절초 두 번째로 보았고요. 세 번째 베란다 거리대 식물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보여주었던 차가플록스입니다. 메발톱과 마찬가지로 보랗게 물들면서 가운데 흙 가까이에서 녹색 새촉들을 돋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봐도 너무 운치가 있죠. 네,
실은 꽃과 꽃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차가플룩스의 겨울 움직임 보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러시안 세이지와 버들맛변초입니다. 러시안 세이지는 가지치기를 한 줄기 아래로 자른 줄기 단면도 꽉 차 있어서 조금 더 안심하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고요. 반면에 버들맛변초는 보라색 폭죽 같은 꽃대를 제가 마지막에 말리면서 이렇게 가운데 줄기 심지가 빈 채로 잘려서 뿌리가 과연 겨울을 날 수 있을지 조금 더 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는 버들맛변초의 더 미약한 움직임까지 보았고요. 이제 베란다로 나가봅시다. 베란다의 튤립. 야생 튤립이 먼저 잠에서 깨었는데요. 두 종의 야생 튤립 중에서 왼쪽에 B라고 표시한 베이커리 라일락 원더가 먼저 잠에서 깨었습니다. 이 녀석이 5일 전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보다 한 1cm? 1.5cm 정도 짧은 길이었는데 12월 25일인 오늘 이렇게 자랐고요. 그리고 이 야생 튤립 말고도 묵은 튤립들 모두 모아서 심은 이 화분에서도 저렇게 이제 막 움트고 있는 새싹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튤립 새싹들 보았고요. 또 짜잔! 튤립보다 더 빠르고 길게 이렇게 한 12일 전에는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의 길이었는데 12일 만에 이렇게 거의 손바닥 가운데 지점 손바닥 길이만큼 길게 자라고 잎도 펼친 감자 엄청 빠르죠. 고황작물의 타이틀은 절로 거머쥐는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감자와 반면에 겨울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낸 토마토는 아직 붉은빛이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 때문에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지만 응원을 보내는 토마토 보고 이제 이 털달걀이 잎을 조금 정리를 해줄까요? 뭔가 털옷을 입은 축순처럼 올라오고 있는 이 대촉들은 이렇게 복슬복슬하게 통통해지고 있고요. 원래 있던 줄기들 중에 특히 줄기까지 마른 줄기들은 잘라주려고 합니다. 줄기를 정리를 할 때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만약 이 줄기를 자른다고 하면 이 잘린 줄기 바로 옆으로 싹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으로 싹이 올라올 지점이 어디였으면 좋겠는지 가늠해 보시면서 잘라주셔도 좋고요. 근데 가늠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흙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엄청 가벼워졌죠? 이렇게 털달개비까지 마른 잎을 정리해준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베란다 거리대 식물들은 제가
예년에는 늘 베란다 거리대에서 월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주 추운 날에는 베란다 안으로 한번 들여보고 비교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버들마펜초의 비어있는 줄기를 보고 좀 더 조심해보는 방법도 시도를 해보려고요. 이제 날이 엄청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지 말고 며칠 후에 만나요. 안녕. 누가 냄새 남겼네? 우리랑 산책을 하고 와서 12월 28일 일요일에 물주기를 이렇게 마쳤고요. 베란다는 강추위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 다시 10도 근처를 오가고 있고요. 영하 10도에 가깝게 기온이 훅 떨어졌던 얼음 바람이 불던 지난 이틀 동안 베란다 거리대에서 대피해 있던 식물들을 베란다 거리대로 옮겨놓고 바깥의 충분한 바람과 해를 쐬어주려고 합니다. 식물들 옮겨볼게요. 메발도 먼저 나가고요. 다음은 상록구 절조입니다. 러시안 세이지이고요. 그리고 버들마편초 나가고요. 마지막 가장 생장세가 좋은 차가플록스도 합니다. 이제 강추위를 피해 있던 베란다 거리대 식물들을 다시 제자리에 옮겨두었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을 담고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우리 냄새 맡았어? 오늘 사진 찍어야 되는데요. 땅이 이거 뭐야? 일어나 볼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째 할게요. 우리 옳지? 잘했어. 땅이 이거 타일 거 아니지? 냄새만 맡으세요. 옳지? 잘했어. 이리 와. 이리 와. 여러분 오늘은 12월 29일에 식물들 이렇게 물주기를 하고 기록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날 처음으로 볼 장면은요, 바로 튤립 고문들이 땅을 쪼개면서 올라온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빼꼼 연두색 잎눈을 돋은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보면 구근이 흙 위로 올라오면서 흙이 갈라진 거 보이세요? 마치 대륙이 갈라지듯이 두 판들이
나눠진 모습을 발견을 했고요. 새삼 그분들이 땅을 밀고 올라오는 힘이 대단하구나 한 번 더 실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편이 올해의 마지막, 마치 연예대상 같은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식물은 적은 일반적인 식물들이 많은 베란다 정원이지만 이 가벼운 정원에서도 올해의 베스트 최고 갈목성대상, 최고 단풍상, 그리고 최고 개화상 이렇게 상을 줄 3개의 식물들을 뽑아봤는데요.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순서대로 괄목성대상 식물부터 드려오겠습니다. 딱 일어날까요? 딱 일어날까요? 어찌? 누구일 것 같아요? 땅이? 자, 이 식물 지금 화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죠. 바로 이렇게 가림막 천을 훌쩍 넘어서까지 자란 호피향나무입니다. 호피향나무가 베란다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고 또 제가 이번에 부산에 있는 을숙도에서도 밖에서 자라는 호피향나무를 봤는데 그 녀석은 또 붉은 열매가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달리는 또 매력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팎으로 끊임없이 자라는 그런 강한 식물이구나 해서 또 베란다에서 줄어드는 기색 없이 계속 거대해지고 있는 이 녀석과 경쟁한 그 식물도 굉장히 쟁쟁했는데요. 바로 아스파라거스 메이리인데요. 아스파라거스 메이리는 올해 조금 여전히 거대합니다만 마른 줄기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호피향나무에게 이 상을 수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피향나무 최고 갈목성대상 뭔가 무던한 나무식물 키우고 싶으신 분들께 안에서 밖에서 모두 잘 자라 하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최고 단풍상입니다. 최고 단풍상 수상하는 식물은 이제 거의 낙엽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빠르게 가져와 볼게요. 짜잔! 이 녀석은 땅이도 털옷 갈아입는 거 장난 아니었지. 안개나무이고요. 안개나무가 단풍은 거의 가장 마지막에 물들기 시작을 했는데 녹색부터 황금색 그리고 붉은색까지 굉장히 차례대로 오랫동안 단풍을 감상하면서 즐거움을 주었고 또 밖에서는 자엽안개나무라고 해서 보라색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또 다른 친척벌 안개나무도 있거든요. 이 녀석은 영레이디 안개나무이고 그 녀석은 자엽안개나무인데 이렇게 영레이디 안개나무가 녹색에서 갈색이 되기까지 굉장히 화려한 장면들을 오랫동안 보여줘서 최고 단풍상을 수여를 합니다. 그 다음은 최고 개화상인데요. 여러분 어떤 식물 예상하시나요? 짜란!
바로 지금은 단품까지 제법 멋진 차가향 플룩스입니다. 차가향 플룩스가 개화가 제가 여기 사진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다발처럼 이렇게 세상 화려한 꽃을 피워낸 차가향 플룩스에게 최고 개화상을 주고요. 녀석이 꽃도 너무 예쁜데 향기도 정말 좋고 개화 기간도 꽤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를 빛내준 새 식물들 수상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수상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했던 계기는 사실 오늘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작년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에 이렇게 물주기 기록도 조금 비어있는 천만 기록을 하면서 애도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참사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난 원인과 그 배경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길 바라면서 추모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기록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올해 식물들을 소개를 드려봤고요. 여러분들도 올해 자신에게 상을 준다면 어떤 상을? 저는 느리게라도 계속 기록해온 상을 주고 싶은데요. 올해 구독자분들이 1000명이 된 해거든요. 천천히 생장한 가벼운 정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2026년에 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